오늘 리뷰는 바로 SMP 빌드 타이거! SMP에서 제이데커 시리즈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시리즈를 발매해줬죠. 뭐 제이데커, 듀크파이어, 건맥스, 슈퍼빌드 타이거까지 싹 나왔으니까 이제 섀도우마루만 나오면 좋을 텐데 섀도우마루는 안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은 빌드 타이거입니다. 외판정판으로 2025년 4월달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11,800엔, 국내에서는 15만 3,400원에 판매가 됐어요. 엔가 13배에 판매가 됐더라고요. 박스 자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일반적인 SMP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사이즈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빌드 타이거지만 메카는 3대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도말할 거 없이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전부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먼저 볼 건 스티커 아니겠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일단은 커다란 스티커 한 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깜빡했나봐요. 덤프 쓴 스커트에 들어가는 스티커를 따로 넣어줬더라고요. 매뉴얼에도 이 설명이 없어서 이 스티커에 같이 넣었나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2장이고요. 물론 이번에도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SMP 같은 경우는 보통 숫자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부착하는 거고 알파벳 스티커는 선택적이거든요. 근데 빌드 타이거의 선택 스티커는 많은 부분이 이런 노란색과 검은색의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개별 메카의 어깨나 이런 데 붙는 건데, 이걸 부착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건 붙여야겠다 싶어서 어깨는 다 붙였습니다. 그 외에는 유리창 일부라던가 브레이브 폴리스의 엠블럼인데, 엠블럼 정말 이제 원하는 데다가 이제 편하게 부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매뉴얼도 당연히 2장 들어갑니다. 이 빌드 타이거 조립용 매뉴얼과 놀이 방법이라는 매뉴얼 들어갑니다. 빌드 타이거 매뉴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여긴 조립까지만 하고요. 빌드 타이거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지금 나열해놓은 이 구성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 그러니까 아직 빌드 타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빌드 타이거를 하려면 이 놀이 방법 매뉴얼을 보면 됩니다. 개별 변형부터 합체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매뉴얼이 이렇게 또 아주 거대한 매뉴얼 한 장짜리로 앞뒷면으로 다 인쇄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불편한데 나눴으면 좋겠어요, 슬슬. 진짜 예전처럼 개별 메카별로 매뉴얼 해주면 안 되나 싶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성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맨 아래쪽 빌드 타이거용 프로포션 파츠 및 무장 파츠입니다. 그냥 빌드 타이거 파츠라고 봐도 되는데, 당연하지만 이거 없이도 합체는 할 수 있어요. 합체 다 하고 이제 비율을 바꿔주는 거죠. 먼저 빌드 타이거 헤드 보도록 합시다. 뿔과 눈 정도만 도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진 파츠 분할입니다. 머리 양옆에 경광등 클리어 레드 이쁘게 분할되어 있다던가, 얼굴도 보면은 먹선 살짝 넣어줬는데 인상 좋죠. 그리고 이마에 이 뿔 부분 줄무늬도 잘 되어 있고요. 검은색의 헤드 외장 부분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생기긴 했네요, 빌드 타이거 역시. 그리고 가슴에 멋진 호랑이! 호랑이의 줄무늬도 이제 도색 처리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뒤쪽은 이제 눈이 분할되어 있는 빨간색 파츠를 끼우게끔 되어 있고요. 코는 분할이고 입 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각진 그런 외형이기 때문에 훨씬 보기 좋죠. 이따 합체하고 비교해 보겠지만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교체용 팔! 훨씬 두꺼운 팔이 들어갑니다. 팔 하박을 교체해주는 방식인데, 이게 이따 비교해보겠지만 월등히 두껍거든요.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주먹까지도 이제 교체용을 쓰게 되면은 엄청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따가 합체 후에 바로 교체해보도록 하죠. 그 외에도 교체용 손이 3종 더, 편손으로 3종 들어가는데, 일단 가운데 있는 거는 당연히 액션을 위한 완전히 쫙 편손이거든요. 굉장히 격하게 펴고 있어요. 그리고 손날이 한 세트 들어가는데, 이거는 경례용 손입니다. 경례용 손. 손끝이 거의 일직선으로 쫙 펴져 있는 그런 형태죠. 거기다가 엄지손가락도 안쪽으로 꺾어 놨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편손, 손끝이 위로 솟구쳐 있으며 엄지손가락도 일자로 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거리가 벌어지니까 뭐가 보이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디빌딩 포즈를 위한 전용 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인과 쇼벨의 프로포션 파츠입니다. 요거 이제 합체했을 때 사용을 할 건데, 합체 전에 그 큰 것도 합체 후에 쓸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기믹 자체는 동일하게 잘 되어 있어요. 크레인 부분이 가동을 하진 않지만 안쪽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늘어나 있는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고요. 요 쇼벨 같은 경우도 안쪽부터 축, 중간에 관절, 뭐 쇼벨도 다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크레인과 쇼벨의 커버 파츠입니다. 뭐 빌드 타이거가 항상 이렇게 무장을 꺼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납했을 때 쓸 거예요. 그 외에는 필살 무장인 타이거 캐논 파츠고요. 당연히 크레인 앞쪽을 빼서 이렇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간단하죠? 끝까지 밀어 넣었을 때 이제 온전한 타이거 캐논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빌드 크래셔로 이제 철구 형태의 빌드 크래셔로 교체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타이거 캐논으로 만들고 조인트를 돌려서 추가 파츠를 끼우면 이러면 타이거 팽 형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거 팽 조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 비클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그 전에 공통 파츠. 경찰 수첩 3개 들어갑니다. 공통 파츠로서 이제 사이즈도 똑같고요. 들고 있는 손의 방향도 똑같고요. 스티커도 동일한 걸 쓰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뭐 일단 데커드보다는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데커드가 많이 작긴 했죠. 근데 모양 자체는 데커드 때랑 거의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뭐 기본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스티커에 다 같이 그려져 있네요. 뒤에는 손목 교체형이기 때문에 이제 손목 조인트가 있죠. 나머지는 개별 무장들인데 먼저 맥클레인용 샷건. 뭐 기본적인 샷건의 형상부터 해서 고정되어 있는 손 부분 그냥 손 교체식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파츠 1개짜리이기 때문에 펌프 액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파워조의 쌍절곤과 톰파. 역시나 파츠 1개짜리인데요. 쌍절곤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냥 체인 자체가 이렇게 각져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톰파는 이제 골다공증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것도 역시 손에 밑에서부터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덤프슨의 아령! 2개의 아령이 들어갑니다. 역시나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그 특유의 형상도 잘 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손 교체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빌드팀의 이 메카들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맥클레인 먼저 봐야겠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소감을 미리 좀 이야기하면 이런 형태도 되기는 하는구나. 딱 그런 마인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맥클레인 비클 모드 이제 크레인 차량이죠. 근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좀 앙상합니다. 아직 완성 덜 된 차량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처음에 딱 완성했을 때 이게 뭐지? 생각이 먼저 들 정도니까 여러모로 충격이었다. 쭉 둘러보면 이 뒤에 있는 그래도 이 크레인 부분에 해당하는 쪽은 나름 그럴싸합니다. 그쵸? 이 중간 부분이 너무 앙상해서 그렇지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정작 이제 빌드 타이거의 팔이 될 부분도 보면은 이 뒤에 팔이 접혀있는 모양이 이거 내가 알던 모양은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는 이 팔뚝이 옆으로 누워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는 않는다. 좀 그러니까 변형 구조 자체가 어레인지를 많이 한 느낌이에요. 그도 그럴 게 일단 맥클레인의 팔이 이 크레인 왼쪽에 와 있어요. 여기 손들 보이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알던 변형 구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자세히 보면은 일단 차량 앞부분은 꽤 그럴싸합니다. 일단 유리창부터 시작해서 줄무늬 등등등 다 스티커를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크레인 차량 앞부분 느낌은 좀 살아있잖아요. 확실히 근데 스티커를 많이 쓰긴 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유리창만 6개, 밑에 줄무늬부터 이 라이트 부분에 2개씩, 옆에도 유리창 3개씩, 위에도 하나 붙고 밑에도 붙어요. 밑에도 붙고 엄청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바퀴 정중앙에도 지금 스티커가 부착이 되는 형태죠.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딱 봐도 이제 스커트인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빌드 타이거의 스커트는 가만 보면은 이 뒤쪽이 이 맥클레인의 가슴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커들 역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윗부분으로는 이제 맥클레인의 스커트가 슬쩍 이렇게 존재감을 비추고 있는 느낌이랄까. 근데 확실히 이 부분이 좀 많이 어색한 게 옆에서 봤을 때 진짜 구멍 뻥 뚫려 있는 느낌이어서 이게 아무래도 좀 너무 어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안 들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이 딱 봐도 허리구나 딱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뒷바퀴들과 함께 이제 빌드 타이거의 허벅지가 될 부분이 보입니다. 빌드 타이거의 허벅지이자 맥클레인의 팔이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위쪽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크레인이 있는데
이 크레인은 기다란 크레인이죠. 아까 합체했을 때 프로포션용 크레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어 넣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크레인을 뽑아보면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걸립니다. 철컥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뭔가 돌기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어 있달까요? 이 이상 빼면 빠지는, 뽑혀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레인 부분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게 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 다시 넣고 크레인이 연결된 부분이 나중에 빌드 타이거의 어깨가 될 부분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옆에 약간 장식처럼 이 맥클레인의 팔이 달려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이 크레인의 조종석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죠. 이 유리창 부분 물론 다 스티커입니다. 아까 스티커 중에 유리창 일부 쓴다라고 했던 게 있잖아요. 선택적 스티커 중에 요거 A, B 스티커, 이게 이 밑에 이 가동부 아래쪽에 붙는 이 스티커에 구멍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나는 구멍 가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 선택 스티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똑같아요. 구멍이 있냐 없냐지.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클리어 레드로 이제 경광등 표시가 되어 있다던가, 그리고 빌드 타이거의 팔이 뒤로 이렇게 접혀 있다라는 건 이건 좀 어색한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지만 뭐 바퀴가 굴러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뒷바퀴는 중간이랑 해서 막 관절 달려 있단 말이에요. 뭐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맥클레인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체인지. 당연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분해해 줘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일단 위쪽 크레인 당연히 분해를 하는데, 크레인에서도 이제 팔을 다시 빼줘야겠죠. 팔 잘 빼줍니다. 지금 이 팔만 빼는 게 아니라 이 팔에 달려있는 외장 파츠도 있거든요. 이거 같이 빼줘야 돼요. 이 상태로 팔 두 개를 또 분리를 한 다음에 뒤에 달려있는 외장을 돌려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돌려주고, 이쪽은 손도 돌려주고. 참고로 여기 손목에 감겨있는 검은색은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 크레인 부분도 접혀있던 팔을 잠시 펴주고 위로 살짝 누른 다음에 뒤쪽 외장은 닫아주고, 옆에 있던 크레인 부분, 이 중간 부분이 관절인데 여기를 돌려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펼쳐놓은 팔은 한쪽으로 그냥 적당히 돌려놓으면서 해놓으면 됩니다. 진짜 매뉴얼 상에서도 적당히 돌려놓는 형태더라고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종석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면 안쪽에 머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머리 꺼내줍니다. 잘 빼주고 다시 닫아주죠. 다음 차량 본체로 와서요. 밑에 있었던 빌드 타이거의 스커트를 살살 빼줍니다. 이게 뒤집히면 맥클레인의 가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스커트 앞에 있었던 이 검은색 파츠, 이게 맥클레인의 발이 될 거예요. 무려 발. 그래서 따로 빼놓고요. 차량 정중앙을 갈라서 좌우로 벌린 다음, 벌리고 나니까 안쪽에 빌드 타이거랑 요 호랑이 머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맥클레인의 스커트 프레임 자체를 빼서 밑으로 돌려서 다시 껴줍니다. 이렇게 잘 접어서 껴주고, 그리고 다시 이게 다리니까요. 다리 잘 오므려 준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은 다리가 앞이 되는 거고, 방금 꺼내놨던 이 발, 이 외장 틈새 하나 보이죠? 이 틈새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맞춰서 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러면 다리의 완성이고요. 옆에 있던 뒷바퀴 두 개, 이제 락을 풀어서 펼치고, 양쪽 다 펼치고, 이제 등 쪽으로 뒤집어서 슬라이드. 지금 이거 자체도 프레임 자체가 슬라이드 하는 거거든요. 슬라이드 시킨 다음에 뒤로 한번 접고 바퀴끼리 접어주고 밑으로 내리고, 이런 바퀴를 뒤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고정 핀을 접고 잠시 다리를 좌우로 벌렸다가 이 안쪽에 락기구를 풀고 그대로 다시 되돌린 다음 중간에 있는 관절로 허벅지 자체를 뒤집어주고, 이 락 거는 기구는, 이 조인트는 다시 안으로 접어 넣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약간 이쯤 되면은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팔입니다. 어깨와 팔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뒤쪽에 있던 조인트에다가 방금 처음에 빼놓은 팔 있죠? 이 팔을 아까 뒤집어 놓은 외장재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착해 줍니다. 자, 이러면 팔의 완성. 그 다음 빼놓은 가슴 파츠 뒤로 갑니다. 이 빌드 타이거의 스커트 앞쪽에 가면 밑에 외장이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펼쳐줍니다. 조인트를 끼울 수 있게 됐어요. 다시 뒤집어서 그 다음 흉부 쪽에 끼워주면 되는데, 머리를 끼워야 되잖아요. 이 가슴 정중앙에 외장을 펼친 다음 가운데 있던 프레임을 뒤집어서 목관절 꺼낸 다음 다시 닫고, 그리고 가슴 장착,
그 다음 빼놓은 머리 가지고 와서 정중앙에 장착. 그리고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등에다가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맥클레인 완성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뒤로 넘어져요. 뒤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뒤꿈치가 없어서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레인을 좀 늘려서 이렇게 살짝 늘려서 지지대 삼아서 세우던가, 아니면 빌드 타이거의 가슴용 기믹인데 이 차량 앞부분, 이 중간 부분을 뒤집을 수 있게 관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살짝 내려서 뒤꿈치를 만들어주던가. 근데 이 뒤꿈치를 만들어도 약간 뒤쪽으로 무게가 쏠려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추천은 그냥 크레인 연장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맥클레인 완성! 이게 뭐지 싶으시겠지만 맥클레인입니다. 뭐 여러모로 충격이긴 한데 뒷모습만 안 보면 확실히 앞모습만큼은 맥클레인의 그것이 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방금 비클 보면서 등장을 안 했잖아요. 슬슬 비교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분과 바로 데커드와 뭐 별 수 없긴 하죠. 물리적으로 둘이 비슷하기가 힘든 사이즈기는 해요. 근데 진짜 이 차이는 와 거의 2배 사이즈, 2배 차이 나는데 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충격이긴 합니다. 머리는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가슴에 있는 이런 색깔들은 전부 다 스티커 처리되어 있습니다. 뭐 은색이나 줄무늬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어깨는 허벅지를 갈라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되게 넓어요. 평지입니다. 거의 뭐 이쯤 되면은. 굉장히 넓은 어깨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드 타이거의 무릎 관절을 팔꿈치로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팔을 앞으로 들어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난 팔 전체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은 이 고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모양이 무너지죠. 그냥 앞으로 들 수 있다는 거를 감사해야 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나름 허리 회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 묵직하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이 헐이 빌드 타이거도 쓸 거라서 그래서 유독 묵직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다리야 뭐 아까 봤던 그 외형이 갈라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별도로 끼워준 발 자체가 고정성이 엄청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뭔가 락이 탁 하고 걸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로 슬쩍 끼워 놓은 느낌이에요. 걸쳐 놓은 느낌이 강하다 할까? 외장이 조금만 가동되어 있어도 이게 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히 만지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분실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빌드 타이거의 머리, 그리고 가슴에 호랑이 머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상체는 간단하게는 좀 가동을 받잖아요. 이 허리까지. 근데 고관절이 어떠냐? 일단 스커트 가동은 합니다만 다리 앞으로 들고 내리고 하는 게 이게 관절 많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무릎은 굽힐 수 없어요. 무릎 굽히는 방향으로는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리 앞으로 들고 옆으로 드는 것만 가능하다 정도예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가볍게 맥클레인 살펴봤고요. 다음은 포크레인인 파워조! 그래도 맥클레인보다는 비클 모드도 훨씬 양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그 포크레인 특유의 형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실루엣 자체가 무너지거나 그러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팔 수납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빌드 타이거의 팔 수납되어 있는 모습은 아까 크레인과 똑같습니다. 뭐 사실상 좌우 대칭 어깨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쇼벨 자체는 관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가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쇼벨 자체도 꽤 사이즈가 큰 편인데다가 안쪽엔 조인트도 하나 달려 있어요. 이 내부 조인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합체할 때 이제 남는 조인트를 수납하기 위한 조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뭐 바깥쪽에 뭔가의 조인트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안쪽에 머리 보인다 라고 또 느껴지기도 하고, 물론 이 조종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맥클레인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 클리어 파츠 쓰인 부분, 전체적인 사이즈나 형상, 또 아래쪽에 있는 요 줄무늬 스티커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쓰였죠. 그리고 밑에 있는 궤도 부분 같은 경우는 색깔이랑 디테일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궤도 특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디테일들이 좀 돋보이기도 하고, 안쪽에 보니까 뭐 관절 같은 게 막 내부에 수납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가 파워조의 이제 발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발이 수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꽤 괜찮습니다. 대신에 뒤쪽 이제 무릎이 될 부분이 초록색 스티커를 쓰고 있죠. 그럼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바로 체인지! 궤도 쪽을 빼주고 옆에 있었던 조인트들 이렇게 뒤에 거 먼저 빼고 바깥쪽 거까지 빼주고,
그 다음 다리를 먼저 만들어 줍시다. 하체 위에 검은색 외장을 펼치면 발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꺼내줄게요. 잘 꺼내주고 외장 덮고 뒤로 가서 또 노란 색깔 외장을 펼쳐줍니다. 안쪽에 관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관절도 꺼내줍니다. 두 개 다 꺼내주고 닫고, 당연히 고관절을 끼워야 되니까 구멍이 안으로 가게 돌려준 다음 일단 반으로 갈라서 이젠 바깥에 있는 궤도를 열 거예요. 궤도를 꽤나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잘 빼주면은 안쪽에 스커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빼주고요. 궤도 안쪽에 팔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걸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궤도 장착. 반대쪽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궤도를 열어주고 안쪽에 스커트 숨겨져 있는 거 빼주고 궤도 쪽에 팔 빼고 잘 빼주고 다시 궤도 덮어주고, 그 다음 상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짠, 빌드 타이거 팔 빼줍니다. 그리고 아까 맥클레인 얼굴 꺼냈던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제 조종석을 가동시켜줍니다. 그 다음 당연히 뒤쪽 외장을 덮고 그대로 팔을 옆으로 돌려서 안쪽에 또 이렇게 관절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대로 관절을 바깥으로, 그러니까 왼쪽이죠. 왼쪽으로 돌리면서 이 안쪽에 있는 관절을 이용을 해서 팔꿈치를 좌측으로 쭉 밀어주고, 그 다음 팔꿈치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굽혀서 허리가 될 수 있게 중앙 쪽에다가 위치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상체 쪽도 준비가 끝났네요. 그리고 처음에 분리해 놓은 이 파츠 있죠. 왼 조인트 같은 것들. 이게 골반이 될 겁니다. 길고 좌우에 짧은 조인트가 있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스커트를 끼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 작은 조인트를 이 밑에 구멍에다가 끼워줄게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먼저 만든 양 다리를 장착. 자, 다리가 잘 끼워졌으면은 이제 상체를 가지고 와서 상체도 껴야겠죠? 상체 빌드 타이거 팔 바깥쪽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맞춰 껴줍니다. 그리고 꺼내둔 팔을 끼우는데 조인트는 이 앞쪽 구멍에다가 껴줄게요. 반대쪽은 이제 구멍이 하나니까 잘 껴주고 완성! 파워조!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튼 파워조입니다. 이 넓은 어깨 좀 보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람하고 듬직하다. 굉장한 파워조입니다. 일단 머리 매우 작고요. 아까 맥클레인도 그랬지만 안면에 흰색만 도색되어 있습니다. 눈은 도색되어 있지 않아요. 얼굴이 되게 작아서 그런가 봅니다. 기본 디테일 정도는 들어가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몸통은 나중에 빌드 타이거의 어깨가 될 부분입니다. 노란색 외에는 다 스티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꺼낸 팔. 요 어깨 줄무늬가 스티커인데 이게 이제 선택적으로 부착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스티커고요. 그리고 손목에 초록색 당연히 스티커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 바퀴 감아주는 형태의 손목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골반 같은 경우도 보면 꽤 그럴싸합니다. 어라? 스커트가 꽤 다부지네?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위에 이 허리를 보면 허리에 구멍이 뽕 나 있거든요. 아주 귀여운 차밍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허벅지 부분, 각진 관절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릎에 스티커 초록색 잘 보이고, 나머지는 아까 포크레인 상태일 때 살짝 가려져 있던 부분이죠. 정강이 검은 색깔 부분 외장부터 뒤쪽도 이제 노란 색깔 외장이 열리는 기믹이 있었죠. 관절을 숨기는 부분이기도 하고, 궤도도 이제 큼지막한 게 옛날 DX 시절 생각나기도 하네요. 이거는 가동도 이제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팔 회전 같은 건 없고요. 없는 건 아닌데 팔꿈치 아래쪽이 가동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상박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팔꿈치 나름 굽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허리 회전이 애매하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껴놓은 뒤쪽 조인트 부분 있죠? 그게 가동을 하는 형태인데 애매하게 있고요. 그래도 고관절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까 맥클레인과는 다르다? 맥클레인과는 달라. 그래서 다리도 나름 들 수도 있고요. 대신에 들 때 이 안쪽 허리랑 간섭이 생겨서 조인트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만지면 좋겠고요. 나름 또 허벅지 회전도 있고 무릎도 있습니다. 무릎 가동도 돼요. 꽤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발도 펼 수 있어요. 오. 대신에 어깨 부분 만지는 게 좀 불편한 게 이게 결국은 빌드 타이거에 해당하는 관절들도 막 움직여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본 맥클레인과 뒀을 때 일단 키는 되게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다음은 덤프슨입니다. 이제 힘캐죠. 힘캐 덤프슨. 그래서 덤프 트럭 아주 두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보면은 아예 대놓고 여기 빌드 타이거의 발입니다 하고 광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 특유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약간씩이나마 들어가 있고 바퀴도 엄청 커요. 바퀴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그릴 부분이나 차량 앞부분의 라이트 같은 디테일들은 스티커 사용을 하는데 뭐 밑에서 봤을 때 이 두께감은 상당히 좋네요. 그 외에도 조종석 유리창 부분이 스티커 처리되어 있다던가 그 외에 볼 수 있는 스티커는 위에 이게 어깨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바닥으로 가보면 이게 무릎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아무튼 비클 형태도 되게 듬직해 보이는 게 덤프슨답다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드네요. 물론 바퀴는 따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퀴 한쪽에는 이렇게 돌기도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솔직히 더 볼 건 없죠. 이렇게 뒤집으면은 빌드 타이거 다리가 될 거네 하고 바로 보이기도 하고요. 바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우로 한번 가릅니다. 이렇게 잘 갈라주고요. 뒤쪽에 덤프슨 목관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거 뒤집어서 꺼내주고 앞에 있던 그릴 파츠는 떼줄게요. 이 검은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빼주고 그리고 다시 합쳐줍니다. 사실상 목관절 꺼내기 위해서 갈랐던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이 빌드 타이거의 발바닥으로 가는데 발 앞쪽도 뒤쪽도 뭔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쪽에 각 파츠들이 수납되어 있는데 왼발 앞쪽에 덤프슨의 머리가 수납되어 있고요. 뒤꿈치 쪽에 이렇게 열어보면 양쪽으로 주먹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다 꺼내줍니다. 다 꺼냈으면 그대로 다시 살포시 덮어주면 됩니다. 이게 손톱 꺼는 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열려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 바구니를 열어서 조종석은 안으로 접고 그대로 뒤쪽 바구니를 살포시 이렇게 내려서 앞쪽을 덮어주고요. 양팔이 될 부분 뒤집어서 락을 걸고 빌드 타이거의 발은 그대로 관절째로 위로 쭉 들어줍니다. 양쪽 다 동일하게 이렇게 쭉 들어주고요. 발 앞쪽을 뒤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접어주죠. 그리고 뒤에 있었던 이제 무릎이 될 부분도 뒤로 접고 여기다가 처음에 빼놨던 이 그릴 파츠를 수납. 그리고 지금 연장되어 있는 건 허리고요. 무릎을 슬라이드해서 열어줄 겁니다. 근데 이게 중간 부분이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좌우로 가른 다음에 하나씩 빼주는 게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빼서 짠, 짠 양쪽 다.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를 합치고 허리에다가 잘 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리도 벌어지면서 이제 무릎도 연장했죠. 그리고 검은색 외장을 열고 빨간색의 발을 꺼내줍니다. 잘 꺼내주고요.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해서 조심히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어깨가 너무 뒤로 가 있다 그러면은 팔을 빼서 앞에 있는 바퀴 구멍에다가 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팔이 앞으로 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는 빼놓은 손 장착. 양쪽 다 잘 껴주고 머리 장착. 덤프슨 완성! 우리의 근육질 힘캐 덤프슨 뭐 SMP에서도 특유의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강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되게 두꺼운 느낌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는 사실상 이제 빌드 타이거의 발이나 무릎 이런 게 몰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좀 부피가 크거든요. 근데 앞쪽은 확실히 좀 이 흉부가 대흉근이 그냥 뭐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요. 이게 분명 복근인데 복부는 밑에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가슴 근육인가요? 굳이 따지면은 이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하구나. 아하.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스커트에 빨간색 스티커, 무릎에 노란 색깔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도 물론 스티커고요. 자세히 보기 전에 일단 비교. 각자 이제 체인지를 완료한 상태인데 일단은 다른 것보다 과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과정이 길어서 이걸 다 외우고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도 듭니다. 솔직히 좀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서 이게 뒤에 있던 파츠가 앞으로 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죠. 그나마 덤프슨이 좀 간편한 편? 내가 알던 그 느낌이 조금 있구나.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었네요. 무튼 가볍게 이렇게 키 차이나 이런 거 비교도 해보는데 역시 덤프슨이 가장 작습니다. 뭐 아무래도 다리 하박 정도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기가 힘들죠. 자세히도 살펴보면 일단 머리 당연히 일단 얼굴에 흰색만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 동일한데 눈은 도색되어 있지 않아요. 그 외에도 방금 이야기한 이제 근육들
흉부인데 복근이 같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쯤 되면 약간 대6회 마운틴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의외로 팔은 너무 뒤에 달려 있어서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는 꽤 아이디어가 좋았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팔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엄청 심플하게 생겼죠. 사실상 빌드 타이거 때 외형을 의식한 실루엣이랄까. 팔 손목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이런 실루엣 말이죠. 그러면서도 다리는 되게 듬직한 두께감이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뒤쪽이야 아까 뭐 비클 때 봤던 그 형태들이 이렇게 막 수납되어 있고 막 접혀 있고 이런 모습이죠. 가동도 역시나 이제 팔 들고 내릴 수 있는 조인트. 근데 바퀴가 따로 돌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좀 조심히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옆으로 들 수도 있고요. 팔 별도로 또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 팔꿈치는 역시 안으로만 굽혀집니다. 팔꿈치를 앞으로 굽힐 수 있는 거는 맥클레인밖에 없어요. 그래도 덤프스는 팔 회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유일하게 팔 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안으로 굽는 거지만 돌려서 앞으로 굽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리 관절은 따로 없고요. 고관절이 그래도 앞으로 들리면서 90도 들리면서 무릎도 가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심지어 허벅지 회전도 있다고요. 꽤 유연합니다. 아무튼 좀 다시금 셋을 다시 가지고 와서 놔보면 솔직히 변형 과정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냥 변형도 되기는 하는구나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살짝 떨어져서 언뜻 보면 그럴싸한데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어요. 참 이게 어렵네요. 일단은 단체로 포즈 하나씩 취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경찰 수첩을 들고 꼼짝 마라 로봇 수사대다 하면서 이제 적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도 팔을 앞으로 들고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게 참 재미있네요. 그러면은 무장들도 들어볼까요? 먼저 맥클레인 샷건을 들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느낌으로 치면은 오프닝 컷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파워조 역시 톰파 들고 그리고 쌍절곤 들어야 돼서 유일하게 손에 구멍이 뚫려 있는 애입니다. 맥클레인이나 덤프스는 손에 구멍이 없거든요. 그냥 무장이 손이랑 일체형이지. 그리고 덤프슨 아령 들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아예 손이랑 일체형이다 보니까 그냥 상당히 박력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개별은 다 봤으니 두말할 거 없이 바로 가야죠. 브레이브 빌드 타이거! 놀랍게도 덤프슨 빼고 맥클레인과 파워조 스탠드에 올릴 수 있게 3mm 구멍이 있더라고요. 이 포즈 안 해볼 수 없죠. 그리고 매뉴얼에도 지금 이 포즈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대사도 다 써놨더라고요. 보스 명령을 합체 전에 이하를 행합니다. 브레이브 빌드 타이거 라고 외친다. 외치면서 수첩을 연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나에겐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나에겐 소중한 친구가 있어. 나에겐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면서 합체를 시작하죠. 그럼 진짜 합체하러 가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는 다 비클 모드로 다시 되돌려 놓고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속에도 나오지만은 일단 다들 비클로 변형하고 시작하거든요. 비클로 되돌려 놓고 올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합체를 위한 변형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시퀀스대로 덤프슨부터 일단 조종석 넣어줘야 되니까 잠시 위를 들고 넣고 다시 내리고, 그리고 연장되어 있던 이 허리 부분을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 바퀴들 있죠. 이 돌기가 달려 있었잖아요. 앞바퀴는 이 돌기가 뒤에 있던 걸 앞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위쪽으로 배치시켜주고요. 뒷바퀴는 위에 있던 돌기를 밑으로 가지고 갑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앞바퀴는 돌려버리고 위에 있던 걸 또 뒷바퀴 밑으로 내리고, 이 다음 연장되어 있던 허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트럭의 이 바구니 부분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이 위쪽에서 레일이 하나 보이죠? 여기서 슬라이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를 혹시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내려줄게요. 그러면서 발은 그대로 이렇게 뒤꿈치가 딱 밑에가 맞게 아래쪽 라인에 맞춰서 발을 내려주고, 그리고 덤프슨 팔은 이렇게 뒤집어서 옆으로 가지고 가줍니다. 그리고 차량 앞쪽 파츠는 아까 변형했을 때처럼 빼서 무릎 안쪽에다 껴줄게요. 양쪽 다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갈라주고, 여기서 포인트, 차량의 바구니 부분이 바깥쪽 구멍에 맞춰서 조인트로 끼워지게끔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흔들리지 않겠죠? 덤프슨 준비 완료!
그리고 파워조 차례입니다. 파워조 당연히 상하체 분리해주고 조종석 옆에 있는 조인트들을 이번엔 다 분리해줄게요. 전부 원래 여기까지만 분리했던 거를 남은 한 개도 전부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접혀있던 팔을 밑으로 내려서 펴주고 손목까지 이렇게 접혀져 있던 걸 다 펴줄게요. 그 다음 외장 바로 덮지 말고 안쪽에 관절 보면서 이렇게 옆도 열어서 관절의 위치를 잘 보면서 팔을 돌려줄게요. 지금 축이 보이는 부분이 이게 뒤로 가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 외장 다시 잘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왼팔 준비 끝. 그 다음 궤도를 반으로 갈라준 다음에 아까 이제 파츠를 뺐던 것처럼 바깥쪽 궤도 파츠를 분리한 다음 팔도 빼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부터는 방금 떼어낸 이 조인트들의 이 수납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먼저 파워조의 골반이었던 부분이죠. 이거를 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궤도 쪽에다가 팔 먼저 끼우고 여기 레일 맞춰서 잘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깥쪽에 구멍도 채워지면서 조인트 수납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그냥 끼워주면 됩니다. 가만 보면은 조인트가 들어갈 만한 동그란 공간도 미리 파여 있더라고요. 잘 껴주고. 자, 반대쪽도 동일하겠죠. 일단 궤도를 빼고 팔도 빼고 이번엔 골반 앞쪽 파츠 요거를 팔에 먼저 끼우고 안쪽으로 쑥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납 짠. 그럼 남은 파츠 하나는 이게 아까 쇼벨 이야기하면서 했었죠? 안쪽에 조인트가 있다. 구멍이 밑으로 오게 한 다음에 쇼벨 내부 조인트 맞추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파워조의 무릎 관절을 꺼내줄게요. 잘 꺼내고 조인트를 끼울 수 있게 구멍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관절을 끄집어내고 덮고 조인트가 위에서부터 꽂히는 느낌으로 된다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이게 덤프슨의 발꿈치 쪽으로 갈 거라서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러면은 파워조 준비 끝! 다음은 맥클레인 한번 만져봅시다. 일단은 당연히 크레인 부분은 빼는데 맥클레인의 팔도 빼줍니다. 빼주고 미리 좀 갈라놓도록 하죠. 이렇게. 그리고 역시 팔부터 만들어 놓는 게 편하겠죠? 똑같습니다. 팔꿈치 펴고 손목 펴고 외장 열어서 안쪽 관절, 요 관절 축이 보이는 게 뒤로 가게끔 해서 돌리고 다시 닫아줍니다. 이렇게 팔 준비 완료.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맥클레인의 합체 변형은 그냥 이대로 뒤쪽을 내리기만 하면 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죠. 뭔가 할 게 많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에 스커트부터 뗍니다. 이 스커트도 잘 보면은 구조가 되게 신기합니다. 스커트 쪽이 사선으로 깎여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걸 축을 밀어 넣으면 이렇게 V자가 돼요. 근데 이 축을 빼면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죠. 수평일 땐 맥클레인의 가슴이지만 밀어 넣으면 이제 빌드 타이거의 스커트가 된 거죠. 그리고 뒤로 가서 무릎 관절을 펼치고 뒷바퀴에 락을 풀고 그대로 안쪽으로 접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안으로 접고 한 번 더 접고 이러면 스커트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바퀴를 고정했던 핀은 안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서 아까 만든 스커트를 먼저 끼워줍니다. 장착! 그리고 차량 앞부분 좌우로 갈라주고 맥클레인의 스커트를 끄집어내서 조인트를 안으로 접고 그대로 뒤로 갑니다. 골반 뒤로 가서 이거를 뒤쪽 스커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호랑이 머리, 귀를 손톱벌이 삼아서 이렇게 누워있던 애를 세워주고요. 반대쪽에 있는 빌드 타이거의 머리를 돌려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미리 꺼내둔 맥클레인의 팔, 손목에 조인트가 달려있는 애를 밑에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수납을 해주고 손목에 조인트가 없는 애를 팔꿈치 외장이 위로 가게 해서 수납을 합니다. 그 다음 그대로 다시 덮어줄게요. 자, 잘 덮어줬으면 맥클레인의 고관절이었던 이 노란 색깔 파츠를 뒤로 눕히고 중간에 주황색을 위로 세우고 그 다음 가장 안쪽 저 등에 있는 조인트를 돌려서 이렇게 몸통을 만들면서 조인트끼리 맞추어서 고정. 이렇게 하면 이제 흉부 완성이죠. 그리고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는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를 시켜줍니다. 자, 그럼 준비가 끝났으니 양팔부터 끼워볼까요? 맥클레인 옆에 조인트에 맞추어서 어깨를 장착해줍니다. 반대쪽 파워조도 와서 어깨 장착. 다음은 다리죠. 다리 끼우기 전에 먼저 뒤꿈치로 갑니다.
발목을 밑으로 내려서 뒤꿈치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요 파워조의 고관절을 끼웁니다. 그 다음 바퀴에 있던 조인트, 그거를 이 궤도 구멍에 맞춰서 끼우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높낮이도 살짝씩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터 이 상태에서 발을 다시 가지고 오면 다리의 완성입니다. 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발을 내려서 파워조 궤도가 와서 끼워지고 구멍에 맞춰서 궤도도 끼우고 발을 가지고 와서 완성! 그리고 앞바퀴에도 조인트가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위쪽으로도 고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고정하는 곳이 2개가 되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위치까지도 거의 고정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다리에 합체! 무릎 끼우고 양쪽 다 끼우고 가슴의 호랑이는 위쪽을 먼저 열어서 앞으로 쭉 빼주고 그대로 뒤집어서 다시 넣어줍니다. 합체! 빌드 타이거! 딱 프로포션 파츠 없이 그냥 그대로 합체만 해봤습니다. 뭐 이 상태도 그럭저럭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비록 가슴에 호랑이 머리나 아니면 빌드 타이거의 머리나 아니면은 팔이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이건 이거대로 뭐 그럴싸한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확실히 DX 때 그 뭐랄까 애매했던 그 프로포션보다는 훨씬 잘 잡혀있는 느낌이지 않나 싶긴 한데 참 근데 지금 합체하는 과정도 그렇고 솔직히 불편하죠. 여기저기 좀 과정 자체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엔 그냥 예전 DX 때는 그냥 접혀있는 거 펴고 그냥 끼우면 됩니다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막 접고 펴고 접고 돌리고 접고 뭐 SMP라 어쩔 수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만큼 좀 고민을 했다라는 부분이기도 할 테니까요. 네. 근데 또 사실상 지금 이게 완전한 모습은 아니니까 아직 우리는 프로포션 파츠 안 썼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거의 지금 팔, 머리, 가슴 해가지고 상체에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상체를 줌한 상태에서 교체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양 팔 그대로 팔 하방만 뽑아서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대로 교체합니다. 팔은 좌우니까 이 상태에서 비율도 잠깐만 엄청 커지는구나. 거의 한 2배 가까이는 커지는 기분인데요. 엄청 커지네. 와우. 그리고 크레인도 떼고 작은 크레인 쇼벨도 바꿔줍시다. 확실히 이제 머리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팔 다 바꿔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팔이 듬직해졌고요. 가슴에 호랑이 이거 지금 엄청 앙증맞거든요. 일단 이걸 먼저 잘 봐두시고요. 굉장히 잘 작고 앙증맞아요. 진짜 옛날 DX 때 느낌도 나요. 자, 그대로 뺀 다음에 그 자리 그대로 다시 교체. 오, 듬직해졌어. 오, 이러면은 머리도 바로. 자, 교체 완료했습니다. 짜잔. 팔, 가슴, 머리 그리고 무장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줬는데요. 이러면 이제 해보고 싶어지죠. 어흥 빌드 타이거! 그치? 빌드 타이거 하면 이 자세죠. 바로 근육 자랑. 바로 보디빌딩 자세. 빌드 타이거면 진짜 이겁니다. 그렇게 완성된 빌드 타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정말 이 프로포션 파츠를 쓰냐 안 쓰냐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팔도 팔인데 아무래도 가슴에 호랑이 그야 멋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려있어야 하는 건데 이거랑 이게 2개의 차이가 너무 크다. 자세히 볼 때 좀 더 보고요. 무튼 뒤쪽 종아리에 이제 파워조의 하체가 달려 있습니다. 혹시 다리가 너무 두꺼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떼어내도 상관이 없어요. 기왕에 말 나온 개만 떼볼까요? 이렇게 빼면 덤프슨 복부가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두께는 확 줄기 때문에 좀 종아리 뒤쪽의 이질감 같은 거는 확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종아리 떼는 거는 매뉴얼에서도 딱히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뗀 게 훨씬 깔끔하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무튼 뒷모습도 꽤나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특히나 등 쪽이라든가 뭐 골반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게 깔끔하네요. 먼저 머리! 기본적으로 프로포션 파츠를 썼잖아요? 쓰기 전 거. 짠! 쓰기 전에 변형용 헤드 같은 경우는 뿔에 노란색이나 이 머리에 검은색 빼고 나머지 빨간색이나 얼굴은 다 도색 처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포션 파츠 같은 경우는 빨간색도 클리어 레드로 제대로 분할되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얼굴이 전체 도색이 아니라 눈만 도색이 되어 있고 그런 것 볼 수 있죠. 이마에 저 검은 색깔 줄무늬도 도색 처리되어 있죠. 그리고 뾰족한 턱부터 해서 저 이제 미간 주름진 것 같은 저 콧등 자리 저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사실상 맥클레인의 차량 앞부분인데 가슴 정중앙에 호랑이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쓰기 전후가 명확하죠. 이게 두께도 한 5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차이가 엄청 크다. 앙증맞은 그냥 이게 고양이 같은 거에서 호랑이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코를 제외한 나머지 검은색 줄무늬가 도색 처리된 도색 파츠입니다. 그래서 그냥 날카로운 느낌의 그런 이미지의 얼굴이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어깨야 뭐 내내 봤던 그 맥클레인과 이제 파워조의 일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동일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고요.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도 원래는 애들이 골반이었잖아요. 특히나 왼팔은 파워조의 골반이었기 때문에 이 정면 부분에 이렇게 막 골반 스티커 같은 게 막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모양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맥클레인 쪽도 마찬가지 오른팔도 동일하게 깔끔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두툼해져가지고 진짜 비교했을 때 팔도 차이가 엄청나요. 한 2배는 차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덕분에 주먹도 커졌어요. 주먹 엄청 커졌어요. 골반에는 뭐 경시청 마크라던가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바퀴가 접혀져 있는 모습부터 해서 뒤쪽이 이제 맥클레인의 스커트가 수납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등도 잠깐 보면은 맥클레인의 발 부분이 등 일부를 또 형성을 하고 있어서 꽤 깔끔한 모양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 바로 위에 있는 조인트들이 그대로 어디 수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면에서 봤을 때 크게 이렇게 어색한 느낌은 없지만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기는 하네요, 이런 조인트.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허벅지가 너무 접합선이랑 이 관절 파츠가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전체적인 실루엣은 깔끔한 모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접합선 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좋지만은 않죠. 내구성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 덤프슨의 모든 것, 그러면서 이제 특유의 발 모양을 잡아줘야 하다 보니까 큰 발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인데도 덤프슨 그 모양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덤프슨의 팔 제대로 옆에서 살짝 튀어나온 이 빨간 색깔 무언가 같은 느낌으로 깔끔하게 수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에 삼각형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강이의 왼 뭐 파츠 분할 같은 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드릴보이의 일부가 올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리고 다리 뒤쪽은 아까까지는 이제 파워조의 일부가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곳이지만은 지금은 덤프슨의 앞면이 살짝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은 볼 조인트, 뭐 들고 숙이는 게 공간이 좀 좁기는 한데 그래도 볼 조인트 살짝 뽑히면서 가능하더라고요. 주변에 걸리는 거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 편안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잘 봐야 하는데 역시 SMP-답게 이렇게 접혀져 있는 관절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발 앞으로, 뒤로 어디든 뭐 편하게 할 수 있고 상하 가동도 물론 가능한데 어깨 외장이 별도로 움직여주니까 이걸 통해서 해주면 좀 더 편하죠. 물론 뭐 어깨 위에 있는 외장을 치운 다음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만 움직인 게 이 정도인데 팔 바깥쪽에도 역시나 팔 옆으로 들 때 쓸 수 있는 관절이 들어가 있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검은 색깔 관절 외에도 안쪽에 노란 색깔의 파츠 덕분에 이렇게 크게 빠져나오는 어깨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다시 들어가면서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덕분에 바깥쪽 외장까지 가동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박 회전, 하박 회전도 들어가 있죠. 하박 회전 이렇게 해서 팔꿈치는 이렇게 팔 안쪽이 앞에 와 있을 때 편하게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손목도 이렇게 안으로 굽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좌우 회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흉부 가동을 하려면은 흉부 앞에 있는 락을 한번 이렇게 풀고 뒤에 있는 관절들 활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제 맥클레인의 고관절이었던 부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고관절은 앞쪽 스커트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줄 수 있고 사이드 스커트 마찬가지 뒤쪽 스커트도 움직이죠. 그래서 공간 많이 만들 수 있고 다리 앞으로 드는 거 약 90도까지 뭐 편안하게 옆으로 드는 것도 뭐 무리 없이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 드는 것도 가능하죠. 이 상태면. 허벅지 회전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은근 타이트하더라고요. 움직일 때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밑에까지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 아래쪽 관절이 이제 덤프슨의 발목이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안쪽에 관절 크게 접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빼줘서 접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을 뻗거나, 근데 또 발 중간에도 관절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발 뻗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안쪽으로도 꺾을 수 있어서 꽤 많이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발목 뻗으면서 하면은 뭐 90도까지도 꺾이니까 많이 꺾이죠. 그래서 무릎 꿇기 뭐 무리 없이 무릎 꿇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동 자체는 상당히 좋네요. 역시. 그리고 아까 이제 가동하면서 여기 허벅지 내구도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 맥클레인의 어깨 돌려주던 그 락 있죠. 이 락 끼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가동하다 보니까 풀려버리네요. 은근히 잘 풀리네. 이게 평소에는 잘 안 풀린다라는 느낌인데 언제 풀리는 거지? 갑자기 자세 푸니까 풀렸거든요? 언제 갑자기 탁 하고 풀릴지 모른다, 이런 거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포즈 취하고 막 빌드 타이거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심취하는 바람에 깜빡했는데 제이데코랑 비교입니다. 제이데코랑 비교입니다. 안 해볼 순 없죠? 당연히 해봐야겠죠. 이제 프로포션 파츠 둘 다 쓴 버전인데, 역시 빌드 타이거 쪽이 어깨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볼륨감이 더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일단 키가 더 커요. 머리 반 개 정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훨씬 커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의 빌드 타이거, 이 거대한 크레인과 쇼벨이 수납되기도 합니다. 그걸 겸해서 가동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단순히 그냥 이게 회전하고 크레인 올라가고 뭐 이게 다가 아니라 아예 관절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수납될 때 같은 느낌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해야 하나, 이거를. 아무튼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납할 때는 이 두 개의 무장을 빼고 그냥 이 자리에 커버 파츠 잘 껴서 덮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커버 파츠도 조인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조인트가 뒤로 오게끔 해서 장착. 이렇게 해서 무장을 수납한 상태의 빌드 타이거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포즈 취해봐야겠죠? 그렇게 첫 등장한 에피소드 무장 수납하고 빌드 타이거가 한 게 뭐다? 대기권 돌파! 인간의 기술력 짱짱맨이라고요. 바로 아무런 추가 장비나 보다 도움 없이 단독으로 대기권 돌파. 지구의 기름 엄청나. 그리고 돌진해서 펀치 하는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역시 빌드 타이거 하면은 격투 아니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도 참 멋진 메카다. 괜히 제이데커에 필적하는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펀치를 했으면 킥이 나와야죠. 점프해서 적에게 내리꽂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크레인을 꺼내서 크레인 부분을 빼주고 그 자리에 빌드 크래셔 장착을 한 건 좋은데 너무 짧다. 이거 너무 짧은데요? 빼서 다시 빼서 긴 거 다시 갖고 와서 앞을 빼서 이렇게 다시 한번 빌드 크래셔 이렇게 긴 걸로 바꾸니까 꽤 볼만하고요. 실제 매뉴얼에서도 무장 쓸 때는 긴 걸로 바꾸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앞을 빼고 무장 교체. 타이거 캐논! 빌드 타이거 때는 필살기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슈퍼 빌드 타이거가 되면은 거의 평타가 되죠. 근데 솔직히 처음 이 기술 쓸 때, 처음 합체했을 때잖아요, 이게 또. 각자 멤버들이 이렇게 나는 뭘 담당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타이거 캐논 발사! 하면서 제이데커가 그렇게 제이버스터로 열심히 짤짤이로 때리던 거를 한 방에 그냥 우악 하면서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인상에 남기 충분했다. 주인공보다 세구나. 물론 제이데커 vs 빌드 타이거일 경우긴 한데 주인공들 그리고 뭐 그 외 메카들 모두 강화가 되기 마련이니까 그 강화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무튼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한정판 SMP 빌드 타이거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빌드 타이거입니다. 멋있어요. 대신에 역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합체 전을 좋아하는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물론 뭐 빌드 타이거 뭐 불합리한 합체 구조 뭐 이해합니다. 근데 너무 합체를 고집하다가 또 이제 너무 애매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나온 게 참 신기한 거고, 야 그래도 이 빌드 타이거가 SMP가 나올 정도면 거의 주인공급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나온다는 얘기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원래 주인공이랑 합체하는 파츠가 아닌 이상 서브용자가 SMP에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빌드 타이거는 나왔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다. 아 근데 그도 그러게 이 제이데커 시리즈에서 특히나 빌드 타이거의 서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나는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아 지금도 진짜 대사 참 진짜 잘 만들었어. 그만큼 기억에 남는 메카다라는 거겠죠. 물론 뭐 분리합체 빼고요. 분리합체는 뭐 진짜 불합리하긴 하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